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팁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나중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풀면서 같이 살펴보면 더 그 위력이라던가 이 편리성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느끼기에는 조금 아직은 어려움이 있죠. 지금 오늘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여기 성취 기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업 목표가 뭐냐면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보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프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 뇌파의 그래프를 분석하면 감정 상태를 알 수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인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프를 우리가 아주 정밀하게 그릴 필요는 없다 그래요. 하지만 극대극소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이제 나타내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런 순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순서대로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어떻게 그리냐. 먼저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y는 fx의 증가 감소를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점들, 그러니까 어떤 제한된 범위에서의 끝점이라던가 아니면 극대값이라던가 극소값 이런 점들은 이제 계산을 해서 점의 그 값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3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미분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돼서 이차함수는 우리가 쉽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차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부호만, 그러니까 도함수의 그래프를 봤을 때는 부호만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2하고 4를 경계로 그래프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범위 제한이 없으니까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때 이 극값은 계산을 하셔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원래 함수에다가 대입해 봅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플러스 48, 플러스 10 이렇게 되니까 38이고요. 여기는 4, 쌤이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70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예제 하나만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그 함수를 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예제 1번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쉽게 그릴 수 있고 도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항상 부호만 봐야 합니다. 부호만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하고 2를 경계로 증가 감소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라고 할 수 있고, 중요한 점 극값은 우리가 조사해서 y좌표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1 대입하면 8 나오네요.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와서 그래프를 이 정도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X축, Y축 같은 경우는 문제 풀 때 필요한 경우에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그러면 12x로 인수분해가 되고 이 이차함수도 우리가 쉽게 그릴 수 있는 이차함수입니다. 그러면 부호만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0하고 1을 경계로 그래프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지고요. 이때 극값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0 대입하면 2고 그 다음에 1 대입하면은 0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y의 값이 0이기 때문에 여기가 축이 된다는 거죠. x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x좌표가 0이니까 여기도 축이 이런 식으로 y축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원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러면 도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 위로 볼록한데 1에서 접하는 이런 형태로 도함수가 그려졌어요. 자, 부호만 봐야 되죠. 감소하고 감소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1을 경계로 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감소하고 미분계수 0되고 다시 감소하는 이런 형태로 3차함수가 그려질 거고요. 여기 좌표는 1 대입하면은 1,1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3중분을 가진 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부터는 4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거거든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미분을 하면 이렇게 나와서 3차함수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하고 0에서 이런 식으로 3차함수가 그려지죠. 그러면은 도함수는 우리가 부호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소하고 증가하고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감소하고 증가하고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고요. 극값은 우리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마이너스 1을 원래 식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해보면 0 나와서 여기가 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0을 대입해보면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x좌표가 0이니까 축이 이렇게 생기겠네요. y축, x축, 원점 이렇게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 2번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미분하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차함수 어떻게 그릴 수 있죠? 0하고 1하고 2. 이 간격이 같아요. 그렇죠? 간격이 같은 이런 3차함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4차함수도 이제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네요. 이 간격이 같게 되면 이 4차함수의 이런 증가, 감소 폭도 같습니다. 그래서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이런 형태로 4차함수가 그려지고요. 이 극값을 계산해 보면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서 이제 4차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지금은 여기 x좌표가 0이니까 y축이 이렇게 지나갈 거고요. x축은 함수값이 0이니까 이 위로 지나가겠죠.
x축은 2 위로 이렇게 지나가겠죠. 자, 2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또 미분하면 이렇게 돼서 3차함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하고 0을 경계로 그려지는데 지금 마이너스니까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형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뚫고 지나가고 0에서 접하는 이런 형태로 3차함수가 그려집니다. 이게 도함수니까 부호만 봐야 하죠. 자,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감소하는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이런 형태로 4차함수가 그려지겠죠. 이때 값은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2 나오고요. 여기는 0 대입해보면 1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x좌표가 0이니까 여기가 y축 역할을 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4차함수까지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제 예제 3번을 보기 전에 2번 제한된 범위에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범위가 제한되면 쌤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한된 범위에서 생각을 해라라고 하면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제 3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또 어때요? 구간 0,2에서 제한이 돼 있죠. 그러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참수가 1하고 3을 경계로 증가, 감소, 증가가 이루어지겠죠. 자, 근데 그래프가 지금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선생님이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증가하고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그래프가 생겼을 텐데 범위가 0하고 2에서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2는 여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은 또 같은 간격 여기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조사해 보면 0은 대입하면 2고 여기 극값은 1 대입하면 6 나와요. 여기는 2를 대입하면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값은 어디서 발생하고 있죠? 그렇죠. 1에서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F1, 6이고 최소값은 0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2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밑에 문제 3번에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바로 이어서 예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예제 4번부터는 이제 최대 최소와 관련된 활용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는 지금 이 문제는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 그것을 식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에서 귀퉁이를 날려서 이런 상자 모양을 만든다고 해요. 그랬을 때 저 부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묻는 물음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과서의 사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귀퉁이 날리는 거를 얼마나 날려야 될지 모르니까 x라고 둔다고 하면 이쪽도 이제 x가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이 x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때 변수를 줬을 때는 변수의 범위에 대해서 항상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일단 x는 0보다 크겠죠. 0보다 커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의 길이는 18인데 그러면 요만큼은 18-2x잖아요. 그렇죠? 18-2x도 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x는 9보다는 또 작아요. 그러니까 x의 범위는 0에서 9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상자의 부피를 Vx라고 했을 때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세 가지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Vx는 이렇게 이제 표현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피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미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알면 이거를 쉽게 미분할 수 있을 텐데 아직 그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다 전개해서 미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이렇게 나오고 이제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는 거죠. 미분을 하면 그래서 11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써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차함수,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이차함수 형태가 됐죠. 그러면은 도함수니까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형태를 생각을 해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범위가 지금 0하고 9에서 제한되어 있죠. 여기 구멍이 또 심지어 뚫려 있어요. 그렇죠? 0하고 9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최대가 어디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어요? 3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네요. 따라서 부피의 최대값은 V3이고 이제 3을 대입하면 432가 나와요. 그래서 답은 432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값이 좀 크니까 430 이렇게 값이 크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하는 방식은 구하라고 했는 부피를 식으로 나타내서 미분해서 그래프 그려서 최대 최소를 찾는 그런 방식은 좀 전에 풀었던 문제들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4번은 삼각기둥. 좀 전에는 우리가 사각기둥이었다면 이번에는 삼각기둥이 똑같은 문제예요. 그거를 조금 더 단계별로 이제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x의 값의 범위를 구해봅시다. 지금 또 이런 기퉁이를 잘라낼 거예요. 그랬을 때 일단 x는 0보다 커야 하죠. 그 다음에 기퉁이를 잘라내는 12-2x 이 부분도 0보다 커야 하죠. 그러니까 x가 6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이렇게 범위가 0에서 6 사이로 제한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h를 x로 표현해봐라 하는데 이 끝에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그걸 확대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각도가 60도, 30도, 90도일 때는 특수비가 성립하죠. 어떤 비가 성립해요? 1대 루트 3대 2라는 비율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비례식을 한번 써보면 x 대 h는 루트 3대 1이다 라는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h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3분의 루트 3x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삼각기둥의 부피 vx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vx는 밑면, 이게 삼각기둥이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밑넓이는 정삼각형의 넓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4분의 루트 3a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12-2x 제곱 이렇게 되고 높이는 좀 전에 구했죠. 3분의 루트 3x 해서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거를 어차피 미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게 보면 여기서 2가 나오면 제곱 때문에 4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 루트 3, 루트 3, 3은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x 곱하기 6-x 제곱이 되는데 이것도 마저 전개를 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36x 이렇게 부피의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 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을 해봐야 되겠죠.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도함수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이차함수고 도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부호를 조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고 제한된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0에서 6까지로 제한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6하고 0에서 제한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최대가 어디서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냐면 따라서 부피의 최대값은 어떻게 돼요? V에다가 2를 대입한 거고 계산해 보면 32라고 답을 적으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생각을 넓히는 수학입니다. 지금 교과서 자료는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거는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를 할 때 지금 가격이 1g당 X원이 오른다면 살 의향이 있냐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안 사요 이렇게 아줌마가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판매량이 많이 줄겠군. 그렇다면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홍보에 드는 금액하고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랬을 때 1g당 18원 해요. 그 다음에 하루에 48,000g을 이제 팔고 하루 생산 비용은 65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1g당 X원 올렸을 때 예상 상황은 하루 판매량은 100X 제곱 g이 감소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홍보 비용은 2만 원이 추가된다 그래요. 자, 이랬을 때 그러면은 도대체 가격을 어느 정도만 올려야 하는 것인가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요건데 같이 한번 봅시다. 호두파이의 1g당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18원이었잖아요. 원래 18원인데 X원을 올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단위는 원 이렇게 될 거고 하루 판매량은 어떻게 돼요? 원래는 48,000g이 팔렸었는데 아무래도 가격을 올리면 판매량은 조금 줄어들겠죠. 얼마나 줄어든다고 아까 얘기했냐면 100x 제곱만큼 감소한다라고 했으니까 하루 판매량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체 비용은 원래는 65만 원이 들어요. 원래는 65만 원이 드는데 홍보 비용이 이제 2만 원이 추가될 거니까 이렇게 이제 홍보 비용은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루 이익은 이렇게 계산하죠. 그러니까 X원 올렸을 때의 하루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 식대로 그대로 쓰면 됩니다. 18 플러스 X에다가 하루 판매량을 곱하고 거기서 전체 비용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최대값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야 되니까 전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 다음에 하루 이익이 최대가 되게 하는 호두 파이에 1g당 가격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식을 이제 미분하면은 도함수가 나오겠죠. 그 도함수가 해보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20하고 8이라는 이제 값에서 0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때 이 x라는 것을 내가 이제 올릴 거니까 무조건 0보다 크겠죠. 그래서 0보다 큰 범위에서 이제 최대값이 가지는 곳을 생각해 보면 8원이 될 때 이익이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원인데 8원을 올린다고 생각해 보면 26원으로 호두 과자를 하면은 최대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집에서 식당이나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부모님들 있는 사람들은 이제 미분을 배웠으니까 내가 최대 이익을 계산을 해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시켜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가상의 회사를 세워서 이제 이런 상품의 단가를 조정해 가지고 이익이 최대가 되게 하는 가격을 결정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이제 한번 해 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져오면 선생님이 그런 내용을 생기부에도 기록해 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런 많은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